소설 표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위터나 SNS 활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지 않아요? 네,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유명세가 없는데 어떻게 소설 표지 일을 했지? 저의 고민은 저의 그림이라는 상품을 브랜드화 하려고 할 때 특징이라고 말할 부분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오랜 기간 지내온 사람들은 저의 그림이라고 말하지만은 제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 그림이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의 그림을 상품화할 때 문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웹소설 같은 표지 일러스트 작업도 해보고 싶은데 저의 브랜드가 잡히지 않는다면 신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저를 믿고 맡기기에는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스타일을 정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그림체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대포름에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채색 방법도 많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빠른 시기 안에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해서 1년 안에 완전 다른 그림이 돼버리기도 하고 해서 사실 뭐 그림체가 변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드가 바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는 딱 누가 봐도 약간 로팔 스타일이고 얘는 또 미소녀 스타일이고 요거는 조금 더 여성향 남캐 같은 느낌이고 약간 장르를 뛰어넘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림체를 본다기보다는 무드, 장르감을 사실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원한 거 아니에요? 네, 원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장르에서 뛰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한 가지에 좀 집중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그런 걸 정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하죠. 왜냐면은 다른 작가님들 중에서 작업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웹소설 표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처럼 게임도 했다가 표지도 했다가 원화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관없지 않았을까? 그림체가 있고 그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느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은 조금 더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본인은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다? 네. 상업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의 인지도를 이렇게 브랜드화 못해서 활동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본인이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소설 표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로판계 쪽으로. 근데 사실 딴 것도 상관없다는 거네, 말하는 느낌이? 네. 그러면 오히려 그림체를 고정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해당 장르에서 어떤 분위기로 팔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림만 팔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로판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체를 고정하는 게 더 본인한테는 애매할 수도 있지, 그것이. 왜냐면 봐봐요. 본인이 그림체가 로판으로 고정된다면은 소설 표지의 장르가 다양하게 있는 거 알죠? 네. 근데 본인이 로판 스타일로 고정하면은 나머지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대로 본인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슬프네요. 자,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소설 표지로 일하는 거랑 브랜드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좋다고 가끔씩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설 표지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전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은요, 소설 표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위터나 SNS 활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지 않아요? 네, 그런 분 있는 것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유명세가 없는데 어떻게 소설 표지 일을 했지?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유명세랑 그거랑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이런 차이라고 보면 돼. 기술 위주로 하냐 아니면은 약간 예술 위주로 하냐 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주문 제작을 하는 사람이냐 혹은 내 세계를 보여주는 창작자이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소설 표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전자죠.
그러면은요,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내가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인기, 유명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의 스타일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거는 본인의 그림체가 아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소치가 됐는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뭐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이쪽이지.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 그림을 직접적으로 누군가 사는 거잖아요. 요거는 약간 작가나 편집자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내 그림을 누군가 사주는 거면은 이쪽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은 사치품입니다. 사람이 그림을 산다는 거는 사치품이에요. 우리 그림 안 산다고 안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이죠. 사치품인데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때는 브랜드가 필요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사지. 뭔가 이 그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사는 거지. 요거는 잘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주문 제작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돼. 예를 들면은 내가 로판 소설 표지를 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로판 소설 표지를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본인한테 그걸 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길 원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증명해주면 좀 맡기기 쉬울. 그쵸. 신뢰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 그리니까, 이런 정도로 이 사람이 뽑아주겠구나 하고 예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측이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빨리 일을 구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장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로판이면은 로판, 무협이면 무협, 판타지면 판타지. 그런 거를 최소한 3장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거 한 장만 보고는 판단이 안 돼. 어쩌다 한 장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장 그려줘야지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시켜도 최소한 요 정도는 뽑아내겠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장르당 그림이 좀 모여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브랜드랑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그림체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그리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 회사에다가 포트폴리오 보여줄 때 이런 스타일만 3개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림을 평소에는 바꿔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게 조금 귀찮긴 하지. 요거를 여러 장 준비해야 될 테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본인의 그림체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지 그 외에 본인의 그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브랜드랑은 관계가 없다. 포폴만 정확하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 된다. 브랜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치품으로서 누군가가 내 그림의 매력을 느끼고 사고 싶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그때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통일성이 필요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자꾸 주제가 잡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보통.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림체가 이렇게 계속 와야지 사람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리는 사람이라는 이제 각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브랜드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창작자, 예술가로서의 삶인 거야. 저는 좀 창작자로서의 삶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건요. 그림러 버전 인플루언서의 삶이야. 인플루언서들 뭐해요? 자기 SNS 관리하는 거 본 적 있죠? 자기를 항상 내보이면서 계속 관리하잖아요. 그게 본인이 원하던 삶이 맞아요? 그런 삶을 조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 않아요? 조금 그거는 부러울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있냐는 거지. 돈을 버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벌 수도 있고요. 이쪽은 팬들한테 자기 굿즈를 팔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이쪽이 좀 더 안정성도 높은 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요거를 주로 가져가면서 취미로 약간 여기에다가 깔짝깔짝 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이거를 너무 막 이걸 꼭 해야만 내가 그림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도 필요가 없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오히려 어느 정도는 그림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요 약간 문어발 걸치기가 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한 장르에 이렇게 소속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있어. 이 한 장르가 망해도 난 딴 데 가서 벌면 되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문어발을 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마냥 나쁜 것도 아니야.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아니고 그냥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응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본인 열심히 하면은 좀 다양한 곳에서 일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자기가 이거 브랜드 만든다고 그림체를 고정하면은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시면 됩니다.